대체로 하는 일을 거의 99%는 의미 없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이게 오늘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는 제 전부잖아요. 일상인 거잖아요. 뭐 비슷한 데를 가서 비슷한 원고를 쓰고 비슷한 취재를 해서 만드는 게 되게 시간 낭비라고 느꼈어요. 열심히 하면 남는 게 있거든요. 최소한 내 기준에서 열심히 해야 된다. 한 끗이라도 달라야 된다. 청년자 됐을 때는 결국은 누가 실력이 있느냐거든요. 티나는 실력 말고 내가 안에 내공이 얼마나 있느냐.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S에서 일하고 있는 김가람이고요. 이 PD로 일한 지는 14년 차 되고 있습니다. KBS 하면은 사실 떠오르는 약간 오래된 프로그램들? 그런 프로그램들은 거의 많이 거친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아실 프로그램 걸어서 세계 속으로, 또 TV 유치원, 누가 잘 아나, 6시 내 고향, 생로병사의 비밀 이런 프로그램도 제작을 했습니다. PD님을 아마 유퀴즈 그 걸어서 세계 속으로 PD 편으로 아마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PD 선후배들이 거쳐갔을 것 같은데 PD님이 유독 딱 출연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사실 걸어서 세계 속으로 프로그램은 어떤 PD가 연출한다고 해서 찾아보는 프로그램도 아니고, 사실 열심히 하는 게 좀 무슨 수지타산에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저는 가서 진짜 알을 정도로 열심히 했고, 좀 특이한 체험도 좀 많이 하고, 대본도 좀 좋다는 평가를 해주셨고, 네가 한번 나가서 얘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나가게 됐죠. 네. 내가 열심히 하든 하지 않든 이게 티가 많이 나지 않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이제 요즘 사회초년생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도 비슷한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당장 내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성과로 이어지길 바라는데 뭐 티가 안 나는 일, 이런 일들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다르게 대하셨던 그런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티가 나지 않을 일? 뭔가 보상이 즉각 오지 않을 일도 열심히 했던 거는, 저는 되게 효율을 중시하는 사람이거든요. 오히려 비슷한 데를 가서 비슷한 원고를 쓰고 비슷한 취재를 해서 만드는 게 되게 시간 낭비라고 느꼈어요. 어쩌면 제일 젊은 시간이잖아요, 오늘이. 같은 데를 가더라도 뭔가 다르게 만들어야 된다. 누가 내 글을 안 보지만 나중에 봤을 때 PD가 거의 울면서 썼구나라는 느낌을 아무것도 안 보겠지만 그렇게 받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그런 티나지 않는 일을 하는 게 언젠가 엄청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라는 것으로 가는 단계로, 준비 단계로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일단은 이게 오늘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는 제 전부잖아요. 일상인 거잖아요. 이게 그냥 대충대충 하고 재미가 없고 이러면은 저는 사실 사는 게 되게 힘 빠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티가 나지 않더라도 열심히 하면 남는 게 있거든요. 진짜 저는 걸어서 세계 속으로 해서 촬영을 갈 때도 완전히 제가 모르는 곳들만 갔거든요. 전혀 배경 지식이 없고 평소에 관심도 없던 곳, 그런 곳들을 찍었어요. 그런 게 왜냐면 저한테 도전이 되는 거니까, 되게 새로운 거니까. 제가 직접 전부 영어로 된 자료나 현지어 자료 번역기 돌려가면서 루트도 다 직접 짰고, 섭외 목록도 만들고, 메일도 보내고, 공문도 만들고, 현지인들이랑 부딪히고, 거기서 포기하는 법도 배우고 자정하는 법도 배우고, 뭐 그런 경험을 2년 정도를 하고 나니까 환경 스페셜 와서 제가 뭐 콩고 민주공화국이나 나이지리아나 이런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으로 폐기물 취재를 많이 하러 갔었거든요. 그런데 갈 때도 되게 여기 가서 뭐 이게 될까? 뭐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바로 그냥 현지 취재 갈 수 있는? 네. 그런 게 되게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 요즘은 뭔가 다 좀 뭐 1, 2, 3년 차에 뭐 탁 했습니다. 스펙처럼 탁 나와가지고 시장 가치에 탁 올려질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 그거를 저도 어릴 때 가지고 싶었죠. 그걸 3년 차에 어떤 친구는 먼저 가져요. 10년 차까지 하나도 갖지 못하는 저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갖지 않았고 했을 때 3년 차에는 그게 엄청 커 보여요. 그런데 10년 차 됐을 때는 결국은 누가 실력이 있느냐거든요. 티나는 실력 말고 내가 안에 내공이 얼마나 있느냐. 6시 내 고향 갔을 때 현지에서 뭐 갯벌 같은 데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심층 취재를 해보느냐, 이런 것들이 다 다 쌓여서 나중에 더 큰 기회를 받았을 때 그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중요한 기회가 왔을 때 진짜 본때를 보여줘야지 하고 에너지를 아껴서는 그런 기회가 오지도 않을 뿐더러 기회가 왔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다. 티 내지 않아도
되게 잘 보여요. 왜냐면 하는 일을 얼만큼 열심히 했는지, 일을 얼마나 진지하게 보는지, 일을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해하지 않고 자기 자리에 그냥 정거장처럼 왔다 스쳐서 가게 다음으로 토스하고 있는지 그 마감만 봐도 보이거든요. 주어진 일을 진짜 깔끔하게 해내는 게 제일 제가 보기에는 자기 직무에서 제일 빨리 성장하고 제일 빨리 인정받는 진짜 그냥 지름길이에요. 내가 이 일을 했어요, 저 일을 했어요. 부가적으로 시키지 않은 일을 하는 것보다도 그거 하나만으로도 알 수가 있거든요, 관리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즘 주니어 친구들은 이제 커리어셋에 네임택을 달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고 좀 조바심이 난 상태예요. 근데 티가 나지 않는 일을 하게 됐을 때 회의감 같은 걸 많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피디님은 이제 뭐 회의감이 드는 순간은 좀 없으셨나요? 거의 회의감으로 살았죠. 그래서 제가 일을 처음 시작했던 1년?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입사하고 막 일주일도 안 돼서 막 바로 촬영 나가고 이거 나한테 시켜도 돼? 할 것부터 갑자기 막 시켜서 갑자기 제가 약간 컷 편집한 게 뭐 1분짜리가 나가고 하니까 엄청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PD님 하는 소리도 듣기도 좋았고 되게 즐거웠는데 5년 차, 6년 차, 10년 차 되니까는 1년 차에 그냥 시켜도 했을 일을 제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제 친구들 주변에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고 주재원으로 나가 있고 검사된 친구, 판사된 친구도 막 되게 멋있어 보이고 어쨌든 전문적인 거잖아요. 누가 가서 흉내 내지 못할 전문적인 그런 능력을 가진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아무나 또 해도 될 일?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의 스페셜티는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럴 때 조금 회의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현타가 오는 순간에서도 이제 피디님의 일을 의미 있게 만드신 뭐 방법 아니면 새롭게 다짐했던 순간이 있다면 이게 어떤 계기로 탁 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의 의미라는 게.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일의 대부분에서 의미를 느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일을 잘하고 사시는 것 같은 이런 전문직분들, SNS에 나오는 당당하게 막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 보면은 대단해 보이잖아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거든요. 괜찮아 보이는 일, 의미 있어 보이는 일 하나를 하기 위해서는 의미 없는 일 9개는 무조건 친구처럼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도 뭐 인도네시아나 콩고 촬영 갔을 때도 한 열흘 정도로 촬영 잡아서 가잖아요. 실제로 내가 오늘 좀 쓸만해라고 촬영한 날 이틀, 많으면 3일 정도예요. 나머지는 가서 쫓겨나고 빌다가 뭐 회유하다가 화냈다가 철수했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어떻게든 분량을 만들어서 오는 거. 그게 제 일이거든요. 그런 비전문적인 일이지만 그거를 모아놨을 때 내가 어떤 예산을 받고 나한테 몇 달의 시간을 줬을 때 모든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약속한 시간에 새로운 메시지가 있는 다큐멘터리를 납품할 수 있다. 그게 저희 전문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나는 성장했다라는 거를 느낀 것 같아요. 단계별로 이제 쌓아 올렸던 것들이 의미 있는 일을 만드는데 다 도움이 되는 거였군요.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직업도 어떤 회사도 어떤 업무 환경도 좋고 좋을 수만은 없거든요. 제가 주니어 레벨일 때 콘텐츠를 제작하는 환경에 대한 답답함도 상당히 있었죠. 할 수 없는 것들만 엄청 많이 보였어요. 제가 5, 6년 차쯤은 나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돈도 없고 계속 하던 것만 하고 미래가 있나? 내가 뭘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어진 환경의 단점을 되게 많이 크게 봤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지금 깨닫는 거는 어떤 일이나 환경이나 직업이나 그 단점이 극명하게 있다는 거는 큰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 같은 교양 다큐멘터리 PD는 저랑 카메라맨 한 명, 이렇게 2명이 현장을 다녀요. 되게 힘들고 초라하고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말하자면은 막노동이죠. 아마존 같은 데 갈 때 뭐 텐트 같은 것도 다 제가 직접 다 사가지고 의장하드 가져가서 백업도 다 하고 제가 다 직접 다 하거든요. 작은 스택 규모로 혼자 너무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자료조사가 되게 좋은 분이 있고 현지 컨트롤 해주실 현지 프로듀서가 있고 하면은 저 일을 맡기고 더 큰 그림을 벌일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PD가 저 혼자고 소규모기 때문에 되게 빨리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작은 식구라는 말은 저의 영향력이나 컨트롤 할 수 있는 영역이 거의 무한대라는 거거든요. 또 좋은 점은
KBS가 상업방송이나 뭐 유명한 글로벌 OTT가 아니라서 예산이 많지 않아요. 예산이 제가 입사할 때나 지금이나 다큐멘터리 예산이 뭐 물가는 엄청 올랐는데 거의 비슷하거든요. 예산이 빠듯하지만 어디에 협찬을 받거나 광고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아이템이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방송대상 받은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는 사실 기업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있거든요. 어쨌든 기업은 방송 쪽에는 광고를 계속 공급을 하는 되게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협찬이 있는 관계고 이랬다면은 그렇게까지 취재를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황금 스페셜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1년에 전 세계 연간 1,000억 개의 옷이 만들어지거든요. 1,000억 개요? 네. 그 중에서 거의 3분의 1이 1년도 못 가서 폐기돼요. 누구나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옷을 아껴 입읍시다. 덜 삽시다. 깨끗하게 해서 헌옷수감에 넣읍시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왜냐하면 누구도 들었을 때 안 불편하거든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은 그냥 원 오브 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불편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깨끗하게 잘 입고 재활용을 잘해도 기부를 잘해도 지금처럼 1,000억 개씩 만들어서는 감당이 안 된다. 처리가 안 된다. 결국은 쓰레기 산이 되고 소가 그 옷을 우물우물 먹게 되고 아무리 우리가 대중교통 타고 뭐 플라스틱 안 써도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 불편한 메시지를 던진 거고 또 시청자분들이 불편해서 그래서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거든요. 이런 제작 자율성을 가진다는 거. 이걸 안 쓰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근데 이 제작 자율성을 가지려면은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업 눈치 볼 필요 없이 정부 눈치 볼 필요 없이 아무 메시지나 던질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먼저 오면 안 돼요. 그 전에 의류 쓰레기 문제에 관심 1도 없는 사람, 환경보다 경제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대다수의 저를 포함한 사람들,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그런 거 내가 왜 알아야 돼? 라는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 관심 없는 사람도 볼 수 있는, 정말 지식이 없는 사람도 볼 수 있게 그렇게 설득을 촘촘하게 하려면은 바닥에서 10년 동안 이제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촬영 현장에서 구르고 내 얘기를 절대 들을 것 같지 않은 어촌계 할아버지를 설득을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런 게 그냥 책상에서 배울 수 있는 뭐 논리적인 구성이나 뭐 자연스러운 뭐 플롯이나 이런 것보다도 되게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콘텐츠를 보게 될 스타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일의 의미를 찾으려는 건 굉장히 칭찬받아야 될 일이거든요, 사실. 더 잘하고 싶고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게 비난받거나 그게 이상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의 의미를 찾으려다가 보니까 눈에 보이는 뭔가 내가 프로젝트를 했어, 뭐 데이터라든지 성과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고 싶죠, 누구나. 그게 갖고 싶으면 든든하잖아요, 회사 생활할 때. 근데 그거를 갖기 위해서 스타터 레벨에서 스스로 실력을 키우는 거에 소홀해질까 그게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해요. 커리어 패스에 이름으로 깔끔하게 잘 남지 않는 일이라도 이것저것 많이 해보는 거, 그게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주니어 레벨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피곤한 일이기도 하지만 되게 마법같이 10년 차가 지나면 그 일 아무도 시켜주지 않거든요. 그때 정말 책임을 지고 자기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내가 뭔가 작은 일이라도 깔끔하게 끝맺을 수 있는지, 책임을 가질 수 있는지, 반쪽짜리 보고서라도 이거에 대해서 내가 완벽하게 이해했고 이건 내가 핸들링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무슨 질문을 해도 대답을 할 수 있다. 그런 경험을 많이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